팔 정도의 중도의 어떤 경험들, 그 경험은 중도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즉, 부처님 설명 또한 중도가 8 정도고 8 정도가 중도라는 설명이지, 중도와 8 정도가 다른 게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 자체가 중도가 아니면 이거는 중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 형식에 달려있지 않아요. 형식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이루고 있는 자선이다, 행선이다,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응? 누워있다, 뭐 노래 부른다, 일한다,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자, 우리의 경험 상태는 어때요? 일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이건 경험 상태가 아니에요. 일한다라는 상태는 실제의 상태가 아니라 생각의 상태예요. 생각하는 내용이. 우리의 경험 상태는 따지고, 느껴지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그리고 지금 일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일 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일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응? 예, 제가 엄살을 좀 부리기는 했지만은, 호박구덩이, 참외구덩이 46개를 파고 나니까 온몸이 결리고 아프더라라고 엄살을 부리지만, 저는 일한다는 생각 별로 없어요. 응? 사실은. 이렇게 경험되고, 뭔가 느낌 있고, 느낌이 알아지고, 그냥 이런 거지. 표현은 그랬지만은. 응? 그러니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경험 사실은 뭐예요? 일한다고 하는 것 또한, 움직임이 알아지고, 탐이 알아지고, 여기에 무게감이 알아지고, 뭔가 무게감이 알아지고, 느낌이 알아지고, 들림이 알아지고, 좀 이런 거예요. 생각작용됨이 알아지고, 좀 이런 거예요. 네, 바로 일한다고 하는 그 상태도 바로 알아지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매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하는 느낌이란 그 경험 상태에 대해서 가령 욕심이나 화 또는 감각 경험을 추구하거나 억누른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인 거 아닌가? 이 문제지. 일하는 상태, 일하지 않는 상태,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되어지는 그대로의 중도 상태를 그 상태가 되려면 어떤 그 상태가 되려면 수행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려면은 그 시작이 그럼 현재 경험되어지는 이게 중도인가 아닌가 그 점검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점검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뭔가를 항상 한다라는 거죠. 수행 또한 한다라는 거죠. 점검도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점검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수행은 할 필요 없고 수행은 없는 거냐? 수행이라는 이름은 있고 어떤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러니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부분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니라 다른 경험 상태니까. 다르다고 착각하는 경험 상태니까. 그래서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 그것을 수행이라 이름하고, 그러니 수행하라.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여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냥 착각 상태로 살아라. 그럼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부터?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해야 된다는 말 나오네? 또 하면 이게 잘못된 견해란데. 들리는 경험에 어디 경험에 대한 자각에 대한 연기 이런 식으로 또 수행되어지고 자, 그렇게 아무리 해석해봤자 실제 경험 상태가 어떠자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 상태가 어떠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어때요? 글쎄요. 들렸어요? 들렸죠. 들렸어요? 예. 들으려고 하셨나요? 아니요, 안 들렸죠. 알려고 하셨나요? 아니요. 예. 그럼 듣지 않으려고 하셨나요? 아니요. 알지 않으려고 하셨나요? 아니, 뭐 그럼 어땠어요? 들린 거죠, 이게. 예.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돌아 그런다. 네.
자, 그런데 경험상태로는 너무나 쉽죠? 내가 아무 하려고 함도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 어렵다고 하면 되나요?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항상 생각만 어렵죠? 규정하는 상태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많아도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경험이 새끼줄을 뱀으로 아는 그 착각을 포함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실제로요, 우리가 새끼줄을 뱀이라 알든, 또는 뱀을 새끼줄을 알든, 또는 뱀을 뱀이라 알든, 뭐가 다르죠? 뱀을 뱀이라고 알면 착각이 없으니 괴로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나요? 그럼 새끼줄을 뱀이라고 하면은 또 그런 게 없나요? 자, 그러면 새끼줄을 새끼줄이라고 하면 또 불편이 없을까요? 왜냐면 깨끗한 길에 내가 싹 쓸었는데 돌아보니까 뭐가 한 마리 하나가 새끼줄이 있어. 그럼 새끼줄이라도 불편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은 그냥 예지. 즉 뱀이 새끼줄 착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다 또는 불편하는 이 느낌이 사실이 사실로서 알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 사실이 아닌 착각으로 인한 느낌이다 라는 거죠. 그럼 뱀이 뱀이라고 하는, 새끼줄이 뱀이라고 알아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착각에 의한 느낌이라서 분명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뱀을 뱀이라고 알아지는, 즉 우리는 그런 착각이 없다고 그러죠. 실제로 볼볼볼볼 기억하는 뱀이 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착각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것도 착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끼줄로 보인다면은 새끼줄이 뱀으로 착각되지 않으면은 그런 느낌이 없을 텐데 새끼줄이 뱀이라 착각했는데 실제로는 뱀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뱀인 줄 알고, 즉 착각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면 착각으로 인한 느낌이지 실제 경험의 느낌이 아니죠. 이 예를 분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뱀을 뱀으로 알면 착각이 없는데 그래도 깜짝 놀라고 불편하던데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건 착각이 없는데도. 그게 아니라 뱀을 뱀이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다. 그럼 뱀이 아니라고요? 이런 거죠? 그래, 뱀이 아니다. 우리는 뱀을 뱀이라 하는 것은, 자, 뱀을 뱀이다 하는 것은 앞에 뱀과 뒤에 뱀은 같은 뱀이에요, 다른 뱀이에요? 대념시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느낌에서 느낌을 알고, 몸에서 몸을 알고, 마음에서 마음을 알고, 법에서 법을 알고. 아무도 대념시경을 설명하면서 그걸 제대로 설명하고 넘어간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당연한 소리 그냥 넘어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뱀을 뱀으로 아는 거면 착각이 없어요. 그러면 앞에 뱀과 뒤에 뱀은 같아요. 자, 느낌에서 느낌을 안다고 할 때 앞에 느낌과 뒤에 느낌이 같아요. 다른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앞에 뱀을 뱀으로 안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뱀을 뱀으로 알아요. 그렇죠? 뱀을 뱀으로 알아요. 근데 앞에 뱀은 뭐예요? 보임이었죠. 보임이라는 거죠. 뒤에 뱀은 뭐예요? 관념적인 뱀이죠. 이미지죠. 뱀에 대한 이미지, 뱀에 대한 해석이죠. 뱀이란 놈은 말이에요, 징그러운 놈이고,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이 원죄의 상장이고, 이 또 막 성경까지 읽어놓으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의 아담을 꼬신 게 이브를 꼬신 게 뱀이었다는, 그러니까 사탄의 대명사가 뱀이야. 이렇게 하는 뱀에 대한 이미지는 무조건 안 좋아. 그러니까 뱀이란 것이 섬뜩하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뱀은 뭐예요? 우리의 관념적인 뱀이죠. 뱀에 대한 관념이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 뱀은 뭐예요? 뱀이라 부르는 실제 그것은 그냥 보임이었을 뿐이에요. 뭔가 뱀이나 꿈틀거리는 장난감이나 요즘 가짜 뱀들 많대. 혹 집어서 놀라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려고 젤리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거 있대. 그거나 이거나 보임에서 뭐가 다르지?
저 같은 경우는 뱀을 만져본 적도 없고 별로 볼 기회도 없었지만 뱀 자체를 이렇게 뭐 표현해서 혐오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하는 편인데 이것조차도 1차적인 어떤 보임에서 관념은 그 시점에 어떤 내 상해에서 이렇게 그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되어진 건데 그거는 이게 동남아시아 쪽에 뱀을 주무르고 이게 뭐 이렇게 온몸에 치대면서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어떤 그 자체의 어떤 관념에 대해서 자기 그렇게 하는 건가요? 내가 뭘 좋아했는지. 그렇습니다. 자, 이쪽은 안 좋은 관념을 가지고 있고 저쪽은 좋은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좋은 관념도 관념이고 안 좋은 관념도 관념이고 관념이라는 것은 좋다 싫다 할 것 없이 똑같이 다 결국에는 착각이고 괴로움의 원인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다 업이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념 규정 자체는 이 성은 분명히 이 탐이든 진이든 분명히 이끌어내는 어떤 규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탐이나 진이면은 반드시 우리는 불편이다 또는 괴로움이다라는 것이 경험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규정이라는 게 앞에 뱀하고 뒤에 뱀이 같다고 하는 건 이 규정입니까? 그게 착각이지. 앞에 뱀과 뒤에 뱀이 같다는 착각이고 그것이 무지라는 거죠. 그게 규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뱀이라는 것은 보임. 우리가 뒤에 뱀이라는 게 사실은 보임은 이게 이 눈으로 보임, 망막. 보임이라는 것은 뱀이 없죠. 여기 보임은 보임일 뿐이지 뱀이 없었어요. 그럼 뱀은 뭐예요? 관념으로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이 무지죠. 그럼 무지에 드러나는 규정인가요? 그렇죠. 제가 그랬죠. 자, 무지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규정, 단정, 평가, 판단, 비교 이걸로 드러난다. 무지는. 그것이 없다면 무지는 없는 거다. 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나도 요 생각으로 앞에 보임을 규정함이 없다면 그냥 이건 생각일 뿐이고 요거는 요일 뿐이면은 무지는 없는 거다. 자, 바로 뱀을 보고 뱀을 뱀이라고 보고 깜짝 놀람도 사실은 뱀이라는 관념 때문에 깜짝 놀람이죠. 보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럼 새끼줄이 뱀이라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새끼줄이 뱀으로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까 사실 착각으로 작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사실은 뱀으로 보이는데 뱀으로 보여도 뱀이 뱀으로 보여도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새끼줄이 뱀으로 보여도 깜짝 놀랐어요. 다 뭐예요? 뱀이라는 관념에 의해서 놀람이지 새끼줄이냐 뱀이냐 이 사실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이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냥 사실은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이 있어도 뱀이라는 그 관념에 얽매임만 없다면은 새끼줄을 뱀이라 착각해도 괴로움이나 불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 우리가 경험되는 착각은 관념, 그래서 관념이 생각의 내용이 아무리 일어나서 경험돼도 상관없다. 그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얽매이지 않으면은, 그걸 가지고 앞에 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마지막에 왜 산은 산일 뿐이라는 그 의미가 지금 건너에 말씀하신 이 의미랑 그렇습니다. 통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뱀은 뱀일 뿐이다라고 하면 그 어떤 도의 상태라고 중도의 상태라고 해도 자, 그런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경험되는 경험 사실, 항상 경험 사실. 자, 말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해가 있다면은 경험 사실이 어떠한가? 그런 거예요, 항상. 경험 사실이 어떠한가? 자, 또 그래요? 어쨌든 뱀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뱀이라고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너무나 뱀은 징그러운 놈이고 뱀에 물리면은 뭐 죽을 수 있고 하니까 깜짝 놀람이 일어나죠.
소리도 나요. 부처님한테 갑자기 확 뱀을 던지면 부처님 깜짝 안 놀라실까? 똑같을 거다. 자, 똑같은데 문제는 항상 뭐예요? 확 던지 일어났지만 일어난 이것을 또는 이것을 규정함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 경험되는 그대로니까 괴로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뭐 대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봉생이 안절부절하고 같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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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 결국에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뭐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아까 얘를 뱀을 던졌을 때, 놀라고 이러는 것을 괴롭다, 곧 괴로움으로 인식을 하면은 무지의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이거 자체도 그냥 그대로. 그렇습니다. 머무름이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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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진 뿐이죠. 경험되고 경험만 있을 뿐이죠. 경험에 대한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없죠. 근데 우리는 맨날 경험에 대해서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을 하죠. 근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잃고 막 이래. 한 번에 큰 경험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데, 머무르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게 생각이 되고, 네. 괴롭고. 안 되죠. 왜 그래요? 이 상태를 머무르지 기본적으로 않으려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착각 속에 있으니, 예. 착각 속에 있으니 착각 속에서 별짓을 다 해봤자 착각 속이고.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부산 본문이나 이런 게 다시 연기 작용이 되어서 이게 착각일 상태니까 도의 점검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연기되어서 경험되는 그대로라면은 예.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될 텐데 그게 왜 안 되죠? 왜?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나가 그 경험부터 벗어나려고 도라는 그 말을 관념을 이용해 가지고 벗어나려고 함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욕심 상태로서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중도의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함이라는 게 나라는 게 또 그 이전에 또 뭐예요? 도대체 사기 당한다는 게 뭐예요? 사기 당한다는 게 경험 사실이에요? 아니면 경험 사실에 대한 생각이에요? 해석이죠. 예. 그러니까 벌써 거기로부터 착각이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지에 이미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 사기라는 생각에 이미 머물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자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부터 자각된다는 게 뭐예요? 다시 경험되는 사실 그대로 돌아온다면 사기라는 그런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도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좀 돼요? 규정을 해버리면 무주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상이에요. 즉 규정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내용대로라고 하는 빠짐 상태죠. 믿는 상태죠. 아예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주상이다라고 이름합니다. 무주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게 무주상이라면 그런 규정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 거죠. 이때 말하는 거는 시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경험 상태를 사기라는 생각으로 규정하는 거죠. 사실은 사기당할 때 사기당했다라고 알면 사기당한 놈이 있나요?
놈이라고 좀 미안한데. 아니, 세상에 사기 당할 때 사기 당을 안다면 사기 당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예. 그러니까 사기 당할 때는 사기 당한 줄 모르지. 늘 사후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의 내용이지 경험은 아니죠. 예. 근데 이 두 개를 연결시키니까 사기 당했다가 돼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그러면 이제 생각 속에 빠진 상태죠. 빠지면은 내가 규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생각의 내용으로 규정을 한 거죠. 앞에 어떤 경험을 규정한 거죠. 그리고 또 생각의 내용으로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는 또 생각을 생각 내용으로 또 규정하고 온통 생각 내용 속에 생각 노름일 뿐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요. 머릿속으로 백날 이해해봤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자,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66경이라는 게 있어요. 66경. 66경. 재밌죠? 66경. 네. 보세요. 사실은 누군가가,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하다 보니 진연이 공적 영진이 이런 말을 쓰는 거라고. 예? 참나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 아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 오히려 더 경험 사실을 더 흐리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건 다 방편 아니냐고. 그럼 방편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기 쉽게 이해한 게 방편 아니냐고. 그럼 그것이 오히려 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예? 그럼 무보고사 당신 융통성도 없이 말이야. 방편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지. 예. 예. 도대체 그 방편이 왜 필요하지? 방편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든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참나를 가지고 방편이라 그러죠? 예? 자, 이제 좀 더 갔으면 아마 공적 영지를 방편이라고 그럴 거고, 또 뭐야, 진여를 방편이라 그러겠지? 자, 이런 것들이 바른 이해를 도와줄까? 바른 이해를 오히려 안 되게, 오히려 잘못된 견해를 갖게 만들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방편을 쓸 수가 있지? 자, 그래서 부처님은 아니, 정말, 공적 영지 그러니까 뭔가 신령스러운 안 하니까 뭐 대단한 거 같고, 또 뭐야, 진여 그러니까, 진여 싸니까, 와, 대단한 거. 부처님은 그런, 도대체 호흡이 길면 긴 줄, 짧으면 짧은 줄 알고, 거친 느낌이 있으면 거친 느낌이 알고, 그런 주체란 이런 것은 없어. 아이고, 일단 그런 거 없다고 그러는 거다. 참나, 진짜 나라 그러면 얼마나 폼나고 듣기 좋아. 근데 왜 그런 말 안 썼을까? 오죽하면 그냥 66경이라는 제목이 붙을 그런 단순한 말씀을 하실까? 야, 뭔가 소리가 있고, 이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닥치면은 알미 일어나.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야. 라고 전부 다 구체적인 경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했죠? 단지 이 경험 상태를, 자, 도대체 이 감각기관이나 이런 것도 어떨 때는 그렇게 설명함으로 해서 뭔가 내가 있다,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없도록 단지 이렇게 작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또 여기 기라는 것들 뭐이고 또 이게 주체가 될까봐 또 이것도 또 풀어버리죠? 이렇게 그냥 단순 무식한 그냥 보통의 말을 쓰시지. 진연이 공적 영진이 절대성이니 허공성이니 사이. 그래서 방편이 아니다. 방편이란 정말 상대방에 따라서 어떤 이해가 최소한 지금 얽매인 그것만이라도 당장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말이 나올 수는 있어도 모든 경우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두 양반이 아까 지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각자 무슨 하나 옛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이제 두 사람 다 그거 생각 같이 올라오잖아. 그럼 그때부터 자기 생각만 계속 상대방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엄마 전에 저기 대구 가고 호두마을에도 제가 모시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명상마을에도 겨울에 없으면 요 뒤에 와서 의자에 좀 앉아 계시오. 그때 왜 명상 뭐 수행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이 나오는지 구경 좀 하시라고. 혼자 심심하시죠? 구경해봐요. 얼마나 재밌는 거. 자, 이러면은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이 도가 아니죠. 관법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법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무한히 뭐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가 이 새끼 그럼 뭐 아들이 뭐 지가 뭐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경해봐. 심심한데 가만히 잠은 안 오고 심심한데 무슨 생각이 나는지 어떤 생각이 나는지 한번 생각을 구경해봐요. 재밌어요. 이게 그냥 방편이라면 방편이죠, 그냥. 그렇지만 가령 어느 순간에 가면 제가 또 이제 야 그거 잘 되는데 또 어쩌고 그러면 이제 그대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이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응? 그래서 가령 방편이라면 그냥 이런 그때 빠져 있는 그것을 한 단계 이렇게 펼쳐놔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응? 뭐 법계 진화가 어떻고 뭐 공적 영지라고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처럼 참나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쓰는 건 아니죠. 이런 방편을 쓰는 건 아니죠. 부처님이 쓰신 방편이란 그냥 그런 것일 뿐이지. 그때 그거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항상 하는 것 같은 이런 방편 쓰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수행과 관련된 도경에서는 일체의 방편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느낌에서 느낌을 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요, 자 이제 실제로 도라고 하는 저 선불교에 뭐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 공적 영지의 상태, 참나와 뭐 개합하는 상태 이랬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느낌에서 느낌을 알고 그냥 호흡과 함께 들림이 알아지고 또는 호흡과 함께 생각이 알아지는 어떻게 알아져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 그 상태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뭐 참나라는 방편도 쓰지 않고 뭐 공적 영진이 알을 갖다 야 알미나 뭐라고 해요? 보임이나 들림이나 알미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나 똑같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뿐이야. 어느 게 더 주인이고 어느 게 더 종이고 어느 게 더 가치 있고 어느 게 가치 없고 이런 거 없어. 라고 어떤 것도 묘하지 않는데 암만 알미라고 하는 것만 공적 영지래. 공적 영지래. 영지. 신령스러운 알미래. 신령스러운 암. 자, 이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예를 들면 이 도의 실천과 관련해서 도를 아나빠나 사띠경을 말씀하셨어요. 아나빠나 사띠. 자, 우선 자기 아들한테, 당신 아들 라울라한테, 라울라가 맨날 그러니까 라울라야, 이렇게 수행해라 라고 하는 게 이야기해 준 게 바로 아나빠나 사띠 이야기한 거예요. 아나빠나 사띠. 그래서 이빠사나 도에서는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경 아나빠나 사띠가 가장 기본처럼 돼 있어요. 이빠사나 수행에서는. 그러니까 자 미얀마에 가면요 수행 전통 여기 있어요. 마하시 수행 전통, 그 다음에 세우민 수행 전통, 뭐 술룬 수행 전통, 또 고엔카가 나온 또 그 수행 전통이 있어요.
그 외에도 수행 전통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데, 자, 이 수행 전통을 한마디로 공통된 게 뭐냐? 전부 다 아나빠나사티 호흡 수행이라는 게 기본이. 그래서 태국에 와서 아잔차이 수행도 좀 호흡, 아나빠나사티가 중심이에요. 특히 태국은 아나빠나사티가 중심이에요. 즉, 호흡 수행이, 호흡 수행. 제가 술룬센터에 가서 술룬 사이다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죠? 미얀마의 많은 수행 전통에서 다, 기본이 다 호흡 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그 사람이 가장 정확한 사람이다라고. 그 앞에, 그 만났던 세우민에서 사야도 만나고, 그 다음에 마하시의 사야도 만나고, 파옥에서 사야도 만나고 다 했지만은, 가장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술론 사야도 있다. 전부 다 호흡 수행이다라고 그래요. 기본이. 당연해요. 부처님이 결국에는 수행, 중도 수행, 도 수행의 실천편에 가서는 바로 호흡 수행은 아나빠나사티경이라고 하는,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법을 들여준 거예요. 아나빠나사티의 가장 비법이에요. 아들한테 뭐 다른 가르쳐 주겠어? 아무리 부처님이시지만 아들한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비법을 들여주고 싶으셨겠지. 그 비법이 바로 아나빠나사티예요. 아나빠나사티. 그런데 아나빠나사티에 대해서 오해함이 있어요. 아나빠나사티를 들숨날숨, 아나빠나가 들숨날숨이죠. 아나가 들숨인지 빠나가 들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빠나가 날숨이고 아나가 들숨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나빠나는 들숨과 날숨이. 즉 뭐예요? 숨은 들어왔다 나갔다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아나빠나예요. 뭐 저는 아나가 들어옴인지 빠나가 나감인지 또는 뭐 아나가 나감인지 빠나가 들어오면 이거는 몰라요. 그러나 아나빠나는 하여튼 들숨 날숨이에요. 들숨 날숨. 숨이 들어오고 나간 거예요. 근데 호흡수행 아나빠나사티를 호흡에 집중하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문제는 들숨 날숨을 알아차린다고 그러니까 들숨 날숨만 알아차리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아나빠나사티경을 봐요. 아나빠나사티경은 항상 호흡과 함께 해서 생각도 알아진다, 느낌도 알아진다, 움직임도 알아진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가령 법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것도 알아진다. 감정이라는 것도 알아진다. 하여튼 온갖 게 다 알아진다.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모든 것이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게 아나빠나사티경이에요. 그런데 아나빠나니까 들숨날숨 하니까 들숨날숨만 알고 다른 건 다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나빠나사티경을 봐요. 자, 왜 그러면 부처님은 호흡과 함께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호흡과 함께 알아지세요? 어떻게 알아지세요? 자, 알아짐이 있나요? 차소리인지 뭔지 들림이 있죠? 그럼 들림이 있으면은 호흡은 어디 갔어요? 왜 호흡과 함께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사실은 함께라는 말은, 호흡과 함께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이긴 한데, 이 말이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들림이라고 하면은, 들림이 아니라 사실은 저쪽 소리 쪽으로 그냥 관심이 달아나 버릴 거예요. 근데 호흡과 함께 그러니까 달아나지를 못해요. 달아나면 호흡이 안 알아져요. 사실 들림은 이어서 일어나는 거죠. 최소한 이어서 일어난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저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냥 현상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소리가 고막에 와서 닿아짐으로써 알아지죠. 그러니까 고막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저리 가버리죠. 꼭 저기서 알아차릴 것처럼, 저걸 알아차리는 것처럼 저리 가버려요. 그런데
절이 가버리면 호흡이 알아지질 않아요. 근데 호흡이란 이게 어때요? 호흡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죠. 들림은 사실은 어떤 밀실에 들어가면은 들림이란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 호흡은 밀실에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기본적으로 호흡이란 있죠. 왜?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죽었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상태에서는 호흡은 항상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데 소리에 빠지지 않고 보이는 모습에 빠지지 않고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요, 호흡은 그냥 알아지게 돼요. 그래서 알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진다에는 호흡이 가장 기본이에요. 소리는 들렸다 안 들렸다 할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서는 호흡이라는 현상이죠. 죽었다고 하지 않는 상태면은 호흡은 항상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빠지지 않으면요, 호흡은 기본적으로 알아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호흡과 함께 알아지는 것 같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들숨 날숨만 알아차리고 다른 것은 무시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들숨 날숨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호흡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차려요. 어디에 빠지지 않는 한. 그럼 호흡과 함께 저 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상태라면은 저 소리 쪽으로 쫓아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호흡이 알아지는 이게 안과 밖의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밖으로 치달아가지 않는, 밖으로 치달아가면 이게 안 알아지니까, 자, 호흡과 함께 알아지느니라고 하는 이 말소리가 들리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움직임이, 안과 밖의 움직임이 오락가락함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입바산 한다고 알아차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알아차리기가 바빠요. 소리를 알아차리려고 소리 쪽으로 쫓아갔다가 보임을 알아차리고 보임 쫓아갔다가 엄청 바빠요. 타선생님 안 그러셨나요? 사실 저같이 범생이는요, 한 2시간 하면 녹초가 돼요. 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저렇게 됐겠어. 정말 제대로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수행을 제대로 하려고 알아차리려고 하면 2시간만 해보세요. 녹초가 돼요. 그만큼 바빠요. 왜냐하면 소리가 들리면 소리로 쫓아가죠. 보임이 있으면 보임으로 쫓아가죠. 느낌이 있으면 느낌으로 쫓아가죠. 네. 그런데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 호흡이 알아지면요, 쫓아감이 없어져요. 호흡이라는 것이 가지 못하게 호흡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들림에 의해서 이 경험이 치달아가지 못하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호흡과 함께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호흡 알아지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호흡만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거니까 호흡에만 마음 챙긴다고 생각을 해요. 아나빠나사티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호흡과 함께 생각, 호흡과 함께 느낌, 호흡과 함께 뭐 움직임, 호흡과 함께 뭐 법, 뭐 마음, 온갖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나빠나사티경이라고 제목이 잘못됐어. 제목이 잘못됐어. 부처님이 아나빠나사티경이라고 제목을 붙이셨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은 그냥, 야, 우리 오늘 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그러고 말씀하셨겠지. 그런데 뒤에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이름을 붙였겠지. 단락도 나누고 뭐 그랬겠지. 뒤에 들었던 걸 정리하는 사람이. 그 아나빠나사티경, 아나빠나사티경은 사실 잘못된 게 이 제목이에요. 아나빠나만 사티하는 것이 아니지. 경험되는 모든 것이, 모든 경험이, 즉 모든 경험은 뭐예요? 매 순간의 경험이 알아지는 그대로
결국 아나파나사티 경도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거기에 호흡과 함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통상적인 경우라면은, 자,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것을 알아차리려고 할 게 아니죠. 물론 살다가 보면은 옆에 뒤에서 누가 깜짝 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누구야? 자, 그럴 때는 야! 하는 소리만 알아지죠. 그렇지만 곧 다시 호흡이 알아지죠. 자, 우리가 뭔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든가 거기에 생각이 빠지지 않는 한은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 그렇지만은요. 자, 또 이 말은 항상 반드시 호흡과 함께 알아져야 된다. 이 말도 아니에요. 그냥 통상 예를 들면은 그냥 부처님은 이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도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야라는 설명일 뿐이죠. 특별한 경우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특별한 것이 없다면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냥 도라고 하는 상황은 그냥 이렇게 경험되는 그런 상태야 라고 설명하니까 호흡과 함께라는 말이 있지만은 반드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호흡이 아니라 느낌만 알아질 수도 있고, 단지 알아짐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이면은 그냥 돌아가는 상태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한 조건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호흡과 함께 알아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부처님은 세상에 뭐 특별한 관심이 없죠. 경험되는 그대로다 보니까 호흡과 함께 알아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니까 통상적인 경험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나파나사티 경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나파나사티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이다. 아마 부처님이 아나파나사티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오늘은 아나파나사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도의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는 호흡과 같이 알아지는 상태에서 도가 되는 어떤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호흡과 같이 알아지는 상태에서 마음이 안가 그 상태로 이렇게 알아지는 상태라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특별한 어떤 예를 들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는 호흡과 함께 알아져. 예를 들면은 잠자리에 누웠거나 그냥 뭐 특별한 그냥 대화를 한다든가 특정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호흡과 함께 알아지는, 통상 보통 대개 호흡과 함께 알아진 도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알아진다. 이게 도가 되기 위해서는 호흡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도에는 중도, 그렇죠. 중도. 자, 결국 중도에 대한 우리 일상에서의 경험 상태로 다시 말씀하신 게 아나파나사티라는 거예요. 아나파나사티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호흡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호흡이란 것이 사실 있나요? 호흡이란 이름 아닌가요? 호흡은 느낌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혹시 한 번씩 자선할 때 뭐 이렇게 뭐 그냥 볼 곳이 없으니까 호흡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한 번씩 더 보다 보면 호흡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호흡을 알려고 했던 게 그게 알아지는 경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뭐라 말씀하셨다시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게 저절로 나중에 알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는 착각에 빠졌다가 착각에 빠졌었네 라는 이 자각의 순간에는 호흡부터 알아지기가 십상이다. 통상적으로 그렇다. 또는 어떤 느낌. 사실은 느낌이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실 호흡도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날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뭘 날숨이라고 그래요? 날숨은 어떻게 경험이 돼요? 숨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나가는 게 보여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느낌이죠. 감촉이죠. 우리는 감촉으로 알지. 어떻게 알아요? 또는 뭐예요? 자, 이 움직임을 알죠. 그런데 이 움직임이란 게 뭐예요? 움직임도 느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로 자각이 됐을 때 우리의 어떤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상태가 회복이 되는데, 자, 중도라는 상태가 들렸으면은 이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점검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 되는데, 그때 느낌으로 회복이 된다. 느낌이 알아지게 된다. 느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려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자, 문득, 뭐예요? 선풍기 바람이 싹 왔다 갔다 막 여기 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선풍기 바람이 싹 느껴져요. 불현듯 느껴져요. 자, 이 느껴진다. 우리 알미란 느껴짐이죠, 바로. 알미라는 것도 사실은 안다 그러지만 사실은 느껴짐이에요, 느껴짐. 그래서 모든 알은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의 실상은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림도 느낌이요, 보임도 느낌이요, 냄새도 느낌이요, 맛도 느낌이요, 느낌도 느낌이요, 암도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의 실상은 다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자, 느껴지는 거죠. 자, 느끼는 게 뭐예요? 자, 이런 거죠. 자, 소리가 와 닿음이 사실은 우리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지만은, 알면 뭐예요? 자, 여기서 요 다음과 다를 바는 그 고막에 와서 이 소리나 파동이나 그런 게 닿아서 요 진동이 일어나는 이 느낌이에요, 느낌. 알미라는 것 또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뭔가를 지금 들린다라고 하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념이다,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들림이라는 것의 실제는 뭐예요? 고막의 진동이죠. 고막에 와서 이 다음이죠. 다음은 뭐예요? 감촉, 느낌이죠. 그래서 들림이라는 것도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는 그 느낌을 우리는 들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 들림이든 보임이든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는 고막이지만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망막. 이건 뭐라고 그래요? 혀. 냄새 맡는 이거는 뭐예요? 코인데 이거 코에서도 냄새가 와서 닿는 거잖아요. 다 느낌이. 어떤 자각의 형태를 느낌으로 오지 않나요? 응? 자각이 된다는 어떤 그런 상태도. 자, 심지어 우리가 자각이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자, 마음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의 알미라고 하는 것 또한 결국에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꼭 이 알미라는 것도 감각됨이라는 거예요. 감각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다라는 거예요. 감이란 말은 뭐예요? 감이라는 것은 느낌이란 말이잖아요. 감은 느낌 아니? 그래서 감각이라고 그래요. 감각. 느낌의 안, 느낌으로의 안. 이게 알의 실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은 내용적인 것은 전부 생각의 내용으로서 사실이 아닌 그에 대한 해석이다. 이 해석은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경험은 바로 이런 실상의 경험이 아니라 생각의 경험이다. 듣고 보고 어디서 이런 경험이고 현상적으로 이런 모습의 경험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날 뿐이야. 그냥 머무름이 없어 들었다 나가는 것 뿐이야. 자, 소리 또한 소리의 내용은 들었다 그냥 가는 것일 뿐이야. 알 수가 없으니. 자, 분명한 것은 들림이라는 이 경험 자체, 보임이라는 이 경험 자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 일어남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작용이라고 하는 이 경험 자체, 이런 경험 상태를 바로 중도, 도다고 하는 거다. 뭐 생각이든 호흡이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과정들이 만약에 그런 걸 봤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게 숨을 들이쉬면은 들이쉬는 걸 알고 내쉬면 내쉬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게 무상을 관찰할 때도 뭐
호흡에서 일어나는 이 호흡을 들이쉬는 내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예, 전봉틀이. 근데 제 생각은 과연 그런 호흡이 들이쉴 때 일어나고 내쉴 때 사라지는 건가? 아니면 매 순간 들이쉬든 내쉬든 매 순간이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가? 예. 보세요. 최근에 누가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 제가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보임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다 알아줘요. 그러면은, 근데 항상 하면, 나라는 것이 항상 하면 안 알아줘요. 그럼 제가 무상을 아는 건가요? 그럼? 아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럼 무아인가요? 항상 하는 나가 알아지지 않으니, 그럼 무아인가요? 무아를 아는 건가요? 무아를 이해한 건가요? 아니, 이해 못한 거야.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수행에서 보면은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일어난가 사라짐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저도 표현은 뭐 일어나고 사라지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일어나니 일어난 줄 아는 거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나라는 것이 항상 있어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해서 일어남이 되고 다시 또 이게 사라지고 라고 지켜보는 나가 있나요?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나가 있다라고 참나. 그러니까 알미 항상하고 이게 불생불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그런 나가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니까 이게 이렇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한 나가 안 알아지지 않는데요. 이미 항상한 나 속에 나가 항상한다는 견해 속에 빠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알아져요? 우리는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모르고 공기 속에 빠져 있으면 공기가 있는 줄은 모르고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지금 생각이 작용된다는 걸 모르는 거와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아를 모르는 거야. 아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항상은 나가 알아지지 않는다는 건 생각일 뿐이야. 당신. 그렇지만 이미 당신은 항상하는 나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이미 빠져 있어. 왜? 일어난 거 사라지면 안 돼. 그럼 일어나는 것을 다시 교환하는 일어나니 알아짐이 있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지금 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들림이 알아지고 이렇다고 하니까 알미 꼭 있는 것 같죠? 아니, 소리가 일어나니 알미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에 일어남이 없으면 일어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사라진 것까지 다 알고 하는 항상은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일어나니 알미 일어나는 거예요. 지켜보는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착각 속에 있어요. 그리고 벌써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이 알아진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생각이지. 이미 해석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자, 지금 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들려. 이게 뭐예요? 지금 아는 놈이 항상 있어가지고 다 알고 있다라고 항상 한다라고 무언 중에 착각이 있고 그게 뭐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게 잠재적으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것을 우리는 손뼉 치니 소리가 나고 그러니 나 다 알아줬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라고 하는 알미 있는 거예요. 알미, 소리가 일어남을 알고 사라짐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이 알매도 예외가 아니고 알미라는 작용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알면 있고 들림만 일어났다 사라지고 보임만 일어났다 사라지고 알면 항상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관념 속에서 내 생각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라는 관념 속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아도 모르고 무상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전부 관념일 뿐인 거예요. 아, 그런 걸 무아라고 그래, 무상이라고 그래라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암도 조건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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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멸은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생멸은 경험할 수 없고 통찰로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지 우리 경험은요 자꾸 이래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응? 우리는 생멸을 보라, 생멸을 경험하라 그래요. 수행해서 심지어는 연기를 경험해라, 봐라, 가만히 들어봐라, 들어봐라. 들림이 있으면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인데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확인하려고 해요. 응? 그것이 수행이라고. 실제로 그것이 확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확인이 아니. 이것은 착각 속에, 생각 속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 응? 들림이 있으면 들림의 알미 일어나고,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의 알미 일어나지. 알미라고 하는 이것은 항상 있어가지고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더라. 생각이 있으니까 일어나더라. 이렇게 전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니. 생각이 있을 때는 생각만의 알아짐이 있고, 이게 다 단절된 따로따로의 경험이. 그래서 이게 아는 이것은 항상 하고 이게 참나라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무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경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온통 관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이비 같은 놈, 이상한 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면서 생각이 일어났고 생각이 사라진다. 보인다 하는 게 다 착각하고 잘못하는 보통 그렇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런 거지 실제는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스님은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만 알고, 보임이 있을 때는 보임만 알고, 항상 그런 거예요. 알아짐이란 하나의 알밖에 없지. 그래, 하나가 있으면 하나의 알미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아는 그런 알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퇴한다든지 경림하고 할 때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걸 지켜본다고 그거로선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생각 속에 빠짐인 거고, 그래서 바른 수행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행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생각으로, 느낌은 느낌인 거예요. 단지 느낌은 느낌으로, 생각은 생각으로라고 하나의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번에 하나의 경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된 경험이 아니고 동시에 많은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다라는 착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착각은 이미 생각으로 규정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동시에 두 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또한 먹을 때는 먹기만 하고 결국에는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그래요. 그냥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기를 알려고 해요. 소리가 있지, 생각이 있지, 여기서 알아차리려고. 이건 정말 생각 속에 이미 그런 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빠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통찰이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느낌에서 느낌을 알고, 단지 생각에서 생각을 알고, 보임이라고 하는 그 알, 그냥 들림이라고 하는 생각이 알지만 알, 다 따로따로의 알임인데,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통찰은 기존에 알던 그런 게 아니네라고 하는 요 사실의 경험에서 그것이 기존에 그렇게 알고 있던 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자각이지, 이 깨달음이. 기존에 그게 아니라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러한 거네라는 또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거네라는 자각은 내용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그냥 사실의 경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내가 옛날
옛날에 비해서 생각이 많이 자유로워졌다 이런 거는 지금 생각 속에 지금 그렇습니다. 생각이 생각으로 알아질 뿐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자유로워졌다라는 게 이제 그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의 경험이 되고 있다라는 그뿐이. 자, 그래서 생멸을 보고 있는데요 라고 이런 말은 더 멍터리 말이에요. 그건 생각 속의 말이지 경험 사실이 아니. 그래서 지금 무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상이란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모른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찰이다. 자, 이제 중도, 사막, 팔정도에 대한 이해가 되신다면 실제로 경험 상태가 어떠실 수 있나요? 자, 한번 실제 그러한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 해보라 이라고 또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아나빠나 사띠라고 하는 자, 그렇게 알아지는데, 아까 그거 좀 더 합시다. 느낌을 알아진다는. 그래서, 자, 뭔가, 생각에 빠졌었네라는 자각이 되면은, 느껴짐으로 먼저 회복이 돼요. 느껴짐이 알아져요. 뭔가 느껴진다는 것이 알아져요. 자, 호흡도 결국에는 느낌일 뿐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알아진다? 들숨이 알아진다? 이러면 벌써 생각 속에 또 빠짐이. 도대체 호흡이라는 게 뭐예요? 응? 우리가 호흡이 알아진다 이 말은 느낌이죠? 느껴진다 이 말이죠. 느껴진다 이 말이죠. 자, 숨 들으면 배가 이렇게 느껴지죠. 배가 이렇게 느껴짐이지. 숨 쉰다는 게 알아지는 게 아니죠. 느껴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느낌으로 확인이 돼요. 느껴진다라는 이 상태가 바로 확인하는 상태고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이 상태를 점검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빠졌을 때는 느껴진다는 게 없어요. 느껴진다는 게 없어요. 맨날 이러니 저러니라고 하는 이런 상태이지. 그래서 송장 상태가 되면요, 모든 것이 느낌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도라는 상태는 온통 느낌이라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느낌을 느낌이라 하면 이미 그것도 관념이라는 거예요. 자, 뭔가 결국에는 알아짐이 알아짐. 그런데 알아짐이 바로 느껴짐인 거예요. 예, 자, 그것은 좌선이라고 하는 거든 행선이라 하는 거든 와선이라 하는 거든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들리는 이러한 경험. 그냥 지금 좀 더운지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것 같은,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게 아니라 뭔가 느껴지죠?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땀이 삐질삐질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지금 뭔가 느껴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알아지는. 그래서 도라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알미 알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참 불필요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편이긴 한데 왜? 우리는 들리지만은 들리면 있는데 들리는 줄을 모르는 상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들림이 알아지는 상태라고. 사실은 우리는 들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들려 하는 것은 들림인데 이것은 사실은 들림이 알아지는 상태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들림이 알아지지 않으면은 들린다는 말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들리지만은 들리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실제 우리 경험 상태에서. 그러니까 야, 방금 뭔 소리 들렸어?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러면 소리 지금 같이 요리 앉아 있는데 여기에는 와 닿았는데 거기에는 와서 안 닿았다고?
사실은 두 귀에 와서 다 닿았는데도 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이 들림이 없었던 것 같죠? 자, 그래서 또한 들림이 알아지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들림이나 이런 거 다 알미니까 알미 알아지는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미란 건 뭐예요? 앞에 알물, 그래, 알아차림, 알m, 참 어려워요. 참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래요. 자, 우리가 통상 알아차림을 뭐라고 그래요? awareness 이래요. awareness 이래요. aware, 뭔가 알아진다는 거죠. 근데 또 뭐예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걸 또 뭐라고 그러죠? 알아차린다는, recognize라고 그러죠. recognize. 저도 영어는 잘 못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recognize awareness라고 그래요. awareness를 recognize 한다.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을 안다. 이런 거. 이게 도의 상태다. 즉, 수행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우리는 뭐가 알아지도 알아지니, 알아지는 그대로기만 하면 그냥 돌아가는 상태죠. 반드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뭐든지 알아지는 그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그대로면 도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들림이 들리는 줄 아는 상태죠. 들리는 줄 알아지는 상태죠. 자, 근데 들리는 줄은 알아주는데 보이는 줄은 몰라. 아이, 상관없어. 그런 관계없어. 지금 이 순간 들린다는 생각은 들리는 것이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 둬야 그냥. 뭐 들리고 보이는 것을 한꺼번에 전부 다 알아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뭐 다 함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그러면 이 말도 조금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읽어본 책에서 저기 남방불교 쪽에서 사띠가 예리해지면은 알아지는 것도 많다 이렇게 이상하게. 자, 굳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리해질 사띠가 어디 있어요? 사띠가 뭔데 살아있는 뭔데 뭐 예리해지고 말고가 있어요? 어떤 작용에 대한 이름인데 정신작용에 대한 이름이 사띠인데 그럼 작용이 뭐 예리해지고 뭐 단련돼서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작용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작용이란 것이 모양과 형상과 뭐가 있어야 뭐 예리해지고 뭐 더 커지고 뭐 더 좋아지고 하는 게 있지. 작용이란 일어나고 사라짐을 작용이라 그러는데 단지 무지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작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예리해진다 말은 아닌데 우리는 생각에 빠짐이 없으면은 많이 알아지는 것 같이 돼요. 우리는 봐요. 소리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소리에 대한 생각에 빠짐이죠. 그러면 소리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은 생각이고 소리면 소리면은 소리도 들리고 보임도 알아지고 들림도 알아지고 느낌도 알아지고 호흡도 알아지고 한꺼번에 많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반드시 많이 알아져야 되느냐? 그것은 그냥 그런 문득 그렇게 경험되더라라는 거고 어디에 빠짐이 없는 상태라는 표현이지 반드시 많이 알아져야 좋다 그래야 도다 이런 표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띠가 예리해지면 이런 말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사띠가 예리해져요? 응? 알미란 이게 있으면 그냥 일어나는 건데 단지 우리는 잘못된 견해로 해석하고 또는 규정하는 또는 잘못된 견해가 작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를 뿐이죠. 어떤 생각을 규정하거나 하는 그런 착각 상태에 빠짐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사띠가 어떻게 예리해져요? 응? 그러니 사띠를 자동화시키려고 하고 예리하게 되려고 하죠? 이러면 수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다. 전부 다 실체시하는 표현. 어떤 것도 실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안 좋다. 곧 사띠를 예리하게 하려고 하는,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전부 이런 수행이 돼버린다. 그것은 전부 도가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도가 아니죠.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면 바로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빠진, 즉,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아니에요. 바른 도가 아니에요. 느낌이든 뭐 들림이든 뭐 보임이든 그게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에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된다는 게 뭐죠? 이렇게 만약에 내가 분명히 봤다는 어떤 분명히 들렸다는 이 자체 내 암 자체도 그 자체의 어떤 내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분명하게 봤다는 것은 오히려 보임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내용, 보이는 내용을 확신하는 거기 때문에 무지가 강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고집하게 되죠. 고집하게 되죠. 그런 말을, 야, 이렇게 보이더라라고 하는데, 야, 진짜야, 진짜. 아니,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거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집이 없죠. 근데 보통 우리가 착각하기로는 저걸 봤는지 안 봤는지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 이 자체가 저희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못 봤다고 인식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네. 어떤 것은 엄청 자기의 경험, 보이는 경험인데, 이때의 경험은 생각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의 경험이 아니라 생각의 경험으로서 그것을 사실의 경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도가 아니다 그러는 거죠. 생각의 경험을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면은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에서 이래요. 도의 상태에 대해서 대념성에 보면 분명한 안임이라는 것을 써요. 매 순간 분명한 안, 즉 바른 견해와 분명한 안이라고 그래요. 정지와 정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른 견해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사실은 그래요. 어떤 견해 없음이, 규정함이 없음이. 그럼 바른 안 그래요. 자, 분명한 안 그래요. 그럼 분명하다, 바르다. 분명한 뭔가? 수행에서, 이빠사나에 있어서 중도를 이빠사나라고 표현한 거죠. 수행을 이빠사나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똑같아요. 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가 분명한 것은 뭐냐? 알아짐이라고, 알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하고, 뭐가 일어나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알미죠. 알면 분명하고 내용은 불분명한 상태가 바로 도의 상태예요. 이빠사나의 상태예요. 그런데 내용이 분명하고 알면 불분명하다는 것이 중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뭐예요? 맨날 내가 본 게 맞니 틀리니 그거 가지고 싸워요. 내 생각의 내용이 맞니 틀리니 그거 가지고 싸워요. 도의는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런 것은 불분명해.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몰라. 그렇다고 하는 그 자체가 눈으로 빤히 보여도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집할 게 없어. 단지 그렇게 생각되네. 그렇게 보이네. 뭐가 그러니까 그래 뭐 사실이 아니 나도 몰라. 이러지. 막 빡빡하게 가지고 나중에 뭐 칼부림 나고 이런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도인한테는. 중생으로 갈수록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되고 분명한 내용이 돼서 가령 조현병이니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생각에 그게 내가 피해를 받았고 사회가 나를 먼저 버렸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해주고 그랬으니 죽어도 죽여도 돼. 그리고 당당하죠. 이게 다 뭐예요? 그런 병이 아니라 그런 무지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복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무지가 자각이 돼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병이라고 약만 먹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어떤 물질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그런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무기력하게 만들므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럴수록 무지는 점점 강화돼 가지고 점점 원한은 더 커지고 피해의식은 더 커지고 언젠가는 자꾸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조현병 환자니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이 하는 거예요. 실상.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떤 걸 보든지 현재 내가
행실을 하고 있는 데서 와 이거는 되게 분명해지고 있어. 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실상으로서는 내가 이게 규정을 더 단단하게 하고 있어야 이렇게 치가 돼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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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도라는 상태에서는 내용은 사실은 불분명하고 분명치 않고 아님이라고 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라고 감이라고 하는 이것은 더 분명한 상태가 바로 도라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도라는 상태의 회복은 느낌으로 느껴짐으로 확인이 된다. 그래서 느껴짐의 가장 기본이 바로 사실은 호흡이라고 하는 이 느껴진다. 배의 느낌이든 이 코의 느낌이든. 그래서 아나빠나사티라는 이름이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가, 요걸 갖다가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수행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라는 상태는 경험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지, 요렇게 되라라는 설명하고는 다른 거다. 무엇이 알아지는지 간에 이 무엇이 알아지는지 간에 알아지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어떤 상태, 몰입된 상태하고 중도의 상태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줄 수 있습니까? 몰입된 상태는 알아지는 대로 알아짐이 아니죠. 어떤 것을 알려고 하는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함이죠. 일단 그 상태를 지나서 예를 들어 저번에 그 대호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둑에 몰입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사님 법문이 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바둑을 두고 있는 상태는 바둑 그 자체에 알아짐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상태에 대한 알아짐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럼 무엇인지 그 알아짐의 개수가 많고 빈도가 많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면 몰입된 상태, 이 바둑에 몰입된 상태에서 바둑돌에 놓는 상태, 이건 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보세요. 우리는 바둑을 둔다라고 하면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많은 것 같죠. 근데 거기에 몰입은 어디에 몰입이 됩니까? 바둑을 둬서 이기려고 하는, 잘 두려고 하는, 또는 어떤 수를 쓰려고 하는 이 생각의 내용에 몰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오로지 생각의 내용을 거기에 몰입이 빠져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손의 느낌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바둑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 몰입이 되면 주위에 아무것도 느껴짐이 없고 나 자신조차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도 흐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도 결국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관념 속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에 빠진 게 아니에요. 빠짐이란 오로지 생각에 빠짐밖에 없어요. 즉 생각이라고 하는 관념, 개념, 생각이 다른 말은 뭐예요? 상에 빠짐만 있지. 그래서 무주상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짐은 항상, 몰입은 항상 거기에만 돼 있지, 요 느낌에 빠지고 이런 것은 없어요. 움직임에 빠지고 이런 것은 없어요. 항상 상에 빠짐인 거예요. 그럼 생각의 어떤 느낌이라는 건 없는 겁니까? 있죠. 생각의 느낌은 있죠. 네. 생각의 느낌이 뭐예요? 네. 사실은 우리의 느낌이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찐득찐득한 느낌, 이건 전부 다 생각의 느낌이에요. 따뜻함, 참, 이런 것도 전부 생각의 느낌이에요. 생각의 느낌이라는 건 결국 내용에 대한 느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도의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경험이 찬 것이 경험된다 이러면 도의가 아니. 아까 그 거사님이 이제 어떤 우리가 중도를 회복하는 상태가 느낌에서부터 회복된다고 하셔가지고. 자, 그 느낌의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냥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생각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의 느낌을 그렇지. 주기 때문에 그렇지.
중간 예, 예. 상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남이 생각이 작용됨이 알아진다는 것이지 생각은 내용이 알아진다. 그리고 생각은 내용이 지금 내용대로 알아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의 상태가 아니다. 장자라는 책에 보면 뭐 소를 해체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분의 도는 뭐 칼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칼과 그 뼈와 살과 근육이 그 사이를 뭐 미묘하게 알아서 한다는 의식 없이 그러니까 무의 상태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도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이게 몰입이 아닌가요? 이 소를 예, 몰입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그걸 몰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뭡니까? 사실 소리의 들림은 뭡니까? 사실은 내가 듣는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들림만 있는 거죠. 들림이라는 경험만 있어요. 응? 그래서 이런 들림이라는 경험만 있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몰입이라고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통상 내가 듣는다라고. 중생들은 도가 아닌 상태는 뭐예요? 항상 내가 지금 소리를 듣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와 소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그럴까? 산만한 상태고 구분되어 있던 상태고 분별된 상태고 항상 이런 상태예요. 근데 도라는 상태는 어때요?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만 있어요. 나와 들리는 대상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없는 경험의 상태예요. 그래서 경험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알미고 소리고 쌓지 실제로 경험은 들림이라는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몰입이다라고 가령 이제 장자라든가 이런 데서는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몰입은 어떤 몰입이에요? 찰나 몰입이죠. 들림이 들림이고 곧 생각이 있으면 생각만 있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만 있고 라고 하는 머금이 없죠. 그런데 이제 수행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몰입은 들림이 있어도 들림이 있는지도 모르고 보임이 있어도 보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느낌이 있어도 느낌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어떤 이미지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알아지는 상황이죠. 자, 장자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몰입과 다르죠. 그거를 이게 해석해서 해놓은 사람 따라 틀리더라고요. 이게 몰입을 그 집중 몰입으로 해석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그하고 칼하고 사람하고 소하고 혼연일체가 되는 어떤 하나의 구분도 없는 그런 상태의 자, 근데 어쨌든 혼연일체가 된다. 혼연일체가 없죠. 혼연일체라는 것은 다 따로따로 있었을 때 이게 하나같이 되는 것을 혼연일체라고 하는데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연일체라는 것은 따로를 당연시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당연시한 얘기죠. 그러니까 수행이란 세계가 따로 있는데 당연 혼연일체가 되는 그 상태를 몰입이다 수행이다 하지 않는다. 애초에 세계란 없다라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말은 같은 말을 써도 문맥에서 무슨 말을 쓰는지 어떤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오광남 선생님 그 장자 해석서에 보면 그 도를 몰입된 상태의 그 무위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예를 하나 드셨는데 어떤 미식축구 선수가 그 공을 던져서 터치다운을 하는데 막 달려가는데 공이 날아오는 속도가 마치 슬로 비디오를 하는 것처럼 장면 굉장히 천천히 느껴지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겠죠. 그런 식으로 느껴지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도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가 있는데 야구를 하다가 이렇게 슬라이딩 캐치를 하면서 이렇게 공을 잡았는데 그 순간이 마치 정지된 상태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는 고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중도의 상태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이 완전히 그 혼연일체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뭔가 네, 그런 것은 전부 다 해석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즉 생각에 몰입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즉 실제로 정지될 리가 없고 그건 어떤 여기가 어떤 상태는 어쨌든 공은 똑같이 날아오는 거죠. 응? 그 느낌상은 또 그게 근데 애쓰지 않은데 꼭 그냥 빨리 들어온 것 같고 다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대한 해석이죠. 뭐 야구 선수들도 왜 잘 치는 날은 뭐 공이 수박같이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표현을 하지 결국에 맞는 것에 대한 어떤 경험에 대한 생각 작용이죠. 잘 맞을 때는 그런 거죠.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할 때 어때 그냥 치면 치는 대로 돼. 막 그냥 되는 것 같아. 바로 그날이야. 뭐가 왔어.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표현의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는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나라는 어떤 그 개념이 없어지고 잘 누가 뭐 하는 것처럼 내가 없어진 상태. 내가 안 하는데 뭐가 되는 저절로 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상태였는데 항상 그런데 이때는 내가 뭐 막 그냥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죠? 네. 어? 단지 바로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죠. 일어나는 것에 대한 착각이었죠. 네. 어?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그냥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라고 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문득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네. 그런 걸 제가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상태 도라고 하는 상태일 수 있는데 그 표현을 다시 이러니까 이렇게 보이더라 저렇게 보이더라 해석함으로써 다시 관념 속에 빠지고 관념 해석으로 규정해버린 상태가 되죠. 경험 그 순간에는 도의 상태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신들렸다 그냥 네. 그렇다는 것은 사실 도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 내가 한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이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순간 특히 골프 같은 거 움직이는 것은 보이니까 이게 그냥 작동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걸 하면 생각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 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걸 치는 게 움직이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이렇게 작용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골프도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막 되는 대로 그냥 되는 것 같아. 이건 뭐야? 내가 한다는 것이 없는 상태로서 그렇게 됐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죠. 근데 그것을 왜 그러면 그것이 깨달음이나 각성에 이르지 못하는가? 다시 그것을 규정해 버리죠. 공이 수박만하게 보이더라라고. 그러니까 막 이때 하느님이 함께 했어라든가 또는 막 이렇게 관념적으로 해석해 버림으로써 다시 관념 상태의 삶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자각의 경험으로 연결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박처럼 보이는 경험을 하려고 하겠네요. 수익적으로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보일 때까지 연습하려고 할 수 있죠. 그 실제로 그래요. 2차돈 전기를 읽어보면은 2차돈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봤던가 2차돈 그 2인 전기에 2차돈이 있어요. 2차돈이 이 제일 처음에 무사가 되려고 화랑이 되려고 했던 하여튼 그래서 할아버지가 검수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콩을 놔두고 이 콩을 칼로 쪼개라. 아이고 할아버지 이 콩을 어떻게 쪼개? 이 조그마한 이 칼로 이 큰 칼로 어떻게? 콩을 계속 보고 있으면 콩이 점점 커져서 크게 보일 때 그때 치면은 쪼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계속 지켜보고 노력을 해요. 이와 똑같아요. 그러면 다시 관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든 거기에 나와 있지. 그때는 무심코 그냥 봤는데 지금 문득 그 생각이 나요. 자, 콩을 칼로, 칼은, 그때는 검으로 했으니까 큰 칼이죠. 칼로 콩 조그마한 걸 요 마루에 놓고 요걸 쪼개라. 이런 거예요. 쪼개라. 자, 그러니 2차도니, 저걸 쪼개야 되는데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계속 뚫어져라 보면 점점
사실 이게 부풀어 오른 것 같게 돼요. 몰입이 되면은 부풀어 오른 것 같이 돼요. 자, 이제 무아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아지경이 되는 거예요. 예? 부풀어 오른 것 같아요. 자, 이게 부풀어 올라도요, 큰 거는 가운데 치기가 쉽죠? 조그마한 가운데 치기는 어려운데, 큰 거는 우리는 대충, 요거 가운데 치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응? 그러니 진짜 콩이, 조그마한 콩이 두 쪽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것은 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무아지경은 도가 아닌가? 예. 자, 무아지경도 도일 수도 있고 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관념의 몰입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들림 그 자체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몰입이라는 이 말이 똑같은 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서울대 황능문 교수인가? 응? 그분이 몰입을 이야기를 해요. 연구도 몰입을 하고 공부도 몰입으로 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래요. 그분은 자기의 경험으로서는 맞는데 다른 사람에게 몰입을 하라는 그 방법은 틀렸다라고. 왜 그래요? 자기는 문득 예를 들면은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걸 풀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은 어떤 해답이 일어나요. 내가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인식, 이게 화두하고 비슷하죠? 자, 잊지 마라. 계속 자기 자신에게 화두를 자꾸 의단 상태가 되도록 각인을 시키라고 그래요. 이러죠? 이거는 화두 잡는 방법이 아니에요. 황능문 교수가 그래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공부할 때 수학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그 문제를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연구과제가 떨어졌어요. 그 연구과제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문제 인식 자체가 될 때까지. 즉, 화두, 의단이 될 때까지 계속 자기 자신에게 환기시키는 거죠. 가나스니? 그것은 가나스니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 문제에 몰입되면은 답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게 황능문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틀렸다. 화두선이 자꾸 의단이 되면은 의심이 자체가 되면 의단이 되면은 깨달음이 일어난다. 화두선이 그래요. 말은 맞는데 그럼 의단 자체가 되도록 몰입을 하는 상태가 되어 의단 자체가 의심 자체가 되려고 하면은 그럼 그런 게 되느냐? 틀렸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게. 그러면 황능문 교수는 이 양반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은 어떤 경험이 솟아내서 자기는 문제가 되어지면 다른 만사 관심이 일어나지도 않고 요것만 그냥 계속 알아지는 자기도 그냥 자기는 그런 상태가 돼 그냥.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상태가 되라 그래. 되나 그게 되려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입지금 몰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스트레스를 주니까 갖다가 이 문문관 교들과 시선님 중에 간혹 암 걸리신 분들이 나온대요. 예? 암 걸리신 분들. 암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심하면 나와서 죽기도 하고 미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걸 황능문 교수는 몰입이라 그러는데, 자, 황능문 교수는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됐어요. 문득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일어나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면 일어나요, 문제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해요. 되려고 하면 그런 상태가 안 돼요. 이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몰입이라고 그래요. 자, 문제에 몰입을 해라, 몰입을 하라 그래요. 그럼 황능문 교수 당신은 몰입이냐? 네. 그건 몰입이라 그러지 않고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화두스는 의정, 의단이라고 하는 이런 의심 상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의문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의문으로 꽉 그냥 잡힌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말이죠. 저절로.
도대체 내 삶이 왜 그런지,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문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이게 되는 거지, 내가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룡민 교수가 말하는 몰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몰입이 되면 된다고? 거기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몰입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몰입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마다 다 달리 쓰는데, 그것도 되어져야 되는 거지 하라 그랬을 때. 네, 다 달리 쓰는데 맥락 속에서 몰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자에서 말한 몰입처럼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만 있는, 이러면 도라고 할 수 있어요. 보임이 있을 때는 보임만 있는, 알미 있을 때는 암만 있는 이런 경험 상태는, 이런 경험 상태를 몰입이다. 즉 듣는 나와 들리는 대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이런 관념이 상정되어 있지 않는 들림이라고 하는 이 경험만 있는 상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것을 몰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도의 상태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몰입은 도를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가령 어떤 이제 그 집중 또는 몰입 수행이라고 하는 이 몰입은 그 몰입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몰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자가 몰입이라는 것은 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장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똑같이 몰입을 쓴다 하더라도 몰입이라는 의미가 다 다르다. 즉 그것만 가지고 몰입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도가 아니라고 규정할 수도 없지만은, 몰입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도라고 규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 굴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지금 이 순간 경험 사실이 도이냐 아니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생각으로 규정하는, 항상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려고 하는, 깨어 맞추려고 하는, 자, 이러면은 도란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요원하다, 온통 생각 노릇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의 내용은 항상 불분명하다. 생각의 내용은 관심이 없다. 불분명하다. 그냥 생각이 작용됐다라는 것이 알아질 뿐. 자, 생각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만 분명하고, 생각의 내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이 불분명한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도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들림이라는 이 알면 분명하지만은 뭐가 들리는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한 같은 상태가 바로 도라는 상태다. 근데 우리는 맨날 내용을 잡고 왈가왈부 있는 상태는 도라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스로 경험을 해보시고, 자, 앉으나 서나 누구나 관계없어요. 응? 그런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상태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몇 시부터 할까요? 8시부터. 8시부터 실제 이 경험을, 안 되는데, 이런데, 자꾸 이렇게 작용되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이렇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시부터. 자, 누워 계시든, 뭐 자선을 하시든, 행선을 하시든, 와선을 하시든, 뭐 어떤 것은 좋습니다.